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하다 보면요, 이 보통 서너 개의 이 죄명이 거의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한 이후에 미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이자를 초과한 고리 대부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강력수사대였다가 지금은 형사기동대, 형기대로 이름이 바뀐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수반되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미등록 대부업인데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대부업자처럼 이제 그런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 이자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하는 대부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행위만으로도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미등록 대부업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이렇게 대부업을 좀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사적으로 대부업을 하다 보면 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이제 협박이나 폭언, 폭행 등이 이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사실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한테 알리겠다. 아니면 내가 당신이 있는 직장을 아는데 거의 찾아가겠다. 당신 한번 망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만약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불법 채권 추심이 돼버리는 거죠. 또 관련된 문제는 이자 제한법 위반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입니다. 근데 그 이상 이자를 받는 것은 민사적으로는 무효고 형사적으로는 이자 제한법 위반이 됩니다. 이 이자 제한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반 행위 하나만 있다고 하면 사실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자 제한법이 대부업법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과 합쳐지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해서 처벌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이 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하다 보면요, 이 보통 서너 개의 이 죄명이 거의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건으로 전화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사 범위가 매우 확대가 돼서 더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으로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법률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사건에 이제 수사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별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별 문제 아니더라 라는 그런 주변인들의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인 분들과는 정말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괜히 묵혀두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워지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이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무료 상담 자처하는 비전문가에게 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